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라스베가스입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보았는데요. 귀걸이도 하면 좋은데 제가 귀걸이를 좀 오래 하면 귀가 좀 약간 간질간질 하거든요. 그래서 며칠 귀걸이 하고 며칠 귀걸이 쉬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귀걸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메이크업 출발합니다. 출발! 빵! 시카 유스 토너. 여기는 라스베가스입니다. 롱비치에서 뷰티 영상 촬영을 하고 저희는 이제 캐년들을 며칠간에 걸쳐서 다 봤어요. 그랜드 캐년, 자이언 캐년, 그리고 그 중간에 세도나라는 지역을 들러서 땅의 기운이 좋다는 거기도 구경을 하고 라스베가스가 마지막 일정이에요. 라스베가스를 언제 올까 싶었는데 오더라고요. 어제 짰던 거는 이렇게 가라앉았습니다. 아주 좋아요. 롱비치 일대에 비해서 얼굴에 살도 오르고 살이 올라야죠, 여행을 하는데. 어제 여기에서 밖으로 나가기 싫어서 그냥 이 호텔 안에 있는 파스타를 먹었거든요. 진짜 맛있었어요. 제가 먹어본 파스타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듣고 보니까 유럽에 있는 가게라고 하더라고요. 또 먹고 싶어요. 오늘은 여기도 앰뷸런스 소리가 나네. 미국은 앰뷸런스 전문인가 봐요. 엄청 소리나. 근데 지금 여기 층수가 높아서 소리가 적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윙 하는 거는 에어컨 소리예요. Very Very 시카롤 얘를 바르겠습니다. 와, 경비 헬리콥터 간다. 저희가 어제 좀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기가 미라지 호텔이거든요. 더 미라지 호텔. 규모는 좀 있는 호텔인데 이제 냉장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물을 막 사가지고 다니고 하니까 샐러드도 사놓은 게 있고 해서 얼른 냉장고에 넣으려고 냉장고를 열려고 하는데 잠겨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열리지 하면서 버튼을 막 누르는데 삐빅삐빅 소리만 나고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열고 싶다 이러고 있었거든요. 제스잽 크림. 그런데 제가 갑자기 열었는데 열리는 거예요. 와, 막 잘했다 막 하면서 서로 엄청 뿌듯해하면서. 그리고 나서 안에를 보니까 맥주라든지 뭐 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술, 과자 이런 걸로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거를 넣으려면은 냉장고 안에 있는 거를 잠깐 빼야 되잖아요. 잠깐만 쓰려고 거기에 있는 병들을 뺐거든요. 그러고 나서 저희들 것으로 조금 채워놨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옹알이가 얘가 여기서 열심히 지금 편집을 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이러면서 그 영어 문구를 저희가 잘 안 읽은 저희 실수죠. 문구를 봤더니 아이뽀 선크림. 병을 빼면 오토매티컬리 자동으로 차지가 된다고 써있는데요. 뭐 이게 뭐지? 막 이러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병을 딱 냉장고에서 빼면은 자동으로 차지가 된대요. 이건 무슨 소리지? 그러면 호텔에 있는 그 병 하나 되게 비싼데 이거 큰일이다. 그러고 나서 저도 이렇게 문구들을 자세히 좀 살펴봤더니 냉장고뿐만 아니라 그 위에 미니바에도 과자를 탁 들어 올리면은 무게가 센서가 딱 작동이 돼가지고 프론트 데스크에 자동으로 이 호텔 시스템이 자동으로 차지가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영화 같은 일이에요. 에스티로더 더블웨어 플로리스 하이드레이팅 프라이머.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글을 잘 읽어보니까 텔레비전 모니터를 통해서 너의 돈을 얼마나 썼는지 볼 수가 있다는 문구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옹알이는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보면서 막 이렇게 글씨를 다시 읽고 있고 저는 약간 멘붕이 된 상태에서 설마 하면서 텔레비전에 있는 이 메뉴들을 눌러봤더니 마이 어카운트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눌렀죠. 그랬더니 저희가 그 꺼내 든 그 음료수 12불 텍스 9센트 12불 텍스 9센트 그렇게 쫙 있으면서 110불이 나왔더라고요. 그저 병을 꺼내기만 했는데 멘붕이 왔죠. 와, 이거 어떡하냐. 순식간에 110불. 그리고 문구를 계속 보니까 너가 만약에 냉장고를 개인 용도로 사용을 할 거면 하루에 50불을 내라. 55,000원 정도를 내라.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헐, 이건 또 뭔 소리야. 하루에 55,000원. 근데 어차피 이게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개인 용도로 냉장고를 사용을 하려면 그 안에 있는 병을 꺼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돈이 나가잖아요. 먹지 않았어도. 근데 5만 원을 받고 그런 병을 빼면 그 돈도 나가고. 그럼 뭐지? 아무튼 좀 멘붕이 왔어요. 근데 어쨌든 옹알이가 영어를 하니까 카운터에 전화를 해야겠다. 그래서 마음을 좀 가다듬고 카운터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네는 이미 돈이 나간 거다. 그거는 카운터에 이미 계산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리고 나서 너네가 개인 물품으로 냉장고를 채웠니? 하길래 그래, 우리가 좀 물을 가져와서 그걸 채웠다. 그랬어요. 그런데 옹알이의 표정이 점점 좋지 않은 거예요. 전화를 끊고 들어보니까 막 옹알이가 설명을 열심히 했죠. 우리는 먹지 않았다. 다시 넣었다. 이걸 좀 취소를 해달라 말하면서 막 얘기를 하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결론은 오늘 아침, 그러니까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아침 백고동 소리가 들리네. 아침에 직원이 확인을 해야 한다. 근데 그 직원이 여기로 온다는 건지 뭐 그런 거는 모르겠지만 취소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순식간에 개인 냉장고 사용요금 50불하고 우리가 그냥 그 안에 있던 맥주를 꺼내기만 해가지고 돈이 나왔던 110불하고 순식간에 한 17, 18만 원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와, 여기 호텔 장난 아니더라고요. 근데 다른 호텔은 그러지는 않았다는데 여기 미라지가 아주 특이하게 그렇게 해놨어요. 물론 그 영어 문구를 읽지 않은 저희들의 실수니까 만약에 이게 취소가 되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겠지만 참 신기했어요. 그래서 막 그 이후로 어디 의자에 앉지도 말라고 의자에 앉으면 센서가 가동돼가지고 우리 몸무게에 따라서 돈 차지되는 거 아니냐고 막 그랬었죠. 진짜 신기했어요. 이게 한글로 만약에 써 있었다면은 그게 딱 눈에 들어왔을 텐데 아무래도 영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뭐 냉장고 안 넣고 안 시원하게 먹어도 되기는 되는데 그냥 이왕이면 냉장고 시원하게 이러면서 했더니 다른 호텔들은 다 이제 냉장고가 좀 물 2개 정도만 채워져 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되어 있잖아요. 라스베가스는 역시 돈 쓰라고 온 도시구나. 그리고 진짜 1층에 그 많이 봤던 그 무슨 기계라고 하죠? 도박하는 기계? 그런 거 있더라고요. 신기했어요. 그리고 엄청 시끄러워요. 방 안에 들어오면은 당연히 조용하기는 한데 1층이 대박이에요. 호텔이라기보다는 어른들의 놀이 문화가 엄청 많은 오락실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음식점 진짜 맛있어요. 여기 파우더로. 몰랐는데 여러분 이게 면세점에 안 파나 봐요. 저는 백화점에서 샀거든요. 근데 이거 파우더 브러쉬 저도 몇 년을 벼르다가 샀는데 아주 만족스러워요. 아이 프라이머를 발라놓고 다른 색조들을 하겠습니다. 눈썹은 아나스타샤 계속 이 박스에서 꺼내서 써요. 아마 여러분들도 미국 하면은 그랜드 캐년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그 그랜드 캐년을 갔다 왔어요.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여행지. 근데 뭐 사실 저는 그런 거 봐도 막 꼭 가고 싶다 막 그런 감흥이 있는 스타일이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그 그랜드 캐년을 갔다 왔어요. 이거를 다들 많이들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물론 한국의 자연도 너무 아름답잖아요. 저도 그 한국에 이렇게 고속도로를 운전하면서 가면서 그 산세가 바뀌는 걸 보고 막 이런 거 보면서 막 진짜 와 죽인다 막 이러면서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랜드 캐년은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풍경은 우리나라에서 볼 수가 없으니까 보면 되게 좋더라고요. 얘를 봐도 좋겠구나. 근데 물론 뭐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려도 뭐 별로 뭐 안 땡긴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런 스타일이니까. 근데 뭐 어쨌든 보고 나니까 되게 경험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거기 그랜드 캐년은 좀 더 유명한 관광지여서 그런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안내나 이런 것도 한글도 있고 한국 사람들 많이 가서 또 그런 것 같아요. 좀 되게 안전하게 가드가 잘 쳐져 있고 물론 그 중간에 폭풍과 번개와 막 천둥 막 이런 게 쳐가지고 실버라인이 번개 맞고 진짜 큰일 날 뻔했지만 그것도 일상 영상에 이제 올라갈 건데 그거는 이제 촬영을 안 해가지고 놀라하는 장면만 나올 텐데 폭풍이 엄청 와가지고 여길 봐야 되는데 이제 옹알이는 한번 봤으니까 둘이 갔다 오세요 해서 우산이 하나밖에 없어서 둘이 나갔거든요. 근데 비바람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갔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난 돌아가야겠다 하고 다시 차로 돌아왔어요. 근데 실버라인은 뭐 보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혼자 우산 쓰고 그럼 난 갔다 올게 하면서 패기 있게 가더니 좀 오래 있다 올 줄 알았는데 한 1, 2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오빠가 왜 돌아오지 했더니 진짜 바로 옆에 번개가 우두둑 지나갔대요. 자기 그거 맞았으면 진짜 죽을 뻔했다고 진짜 놀랬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살면서 제일 놀랬댔어요. 근데 뭐 그게 생각보다 멀리 있었던 번개있을 수도 있지만 모르는 거잖아요. 바로 옆에 진짜 지나갔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혹시 캐년 여행하시다가 비바람과 폭풍, 번개 이런 거 여름에 만나실 수가 있어요. 여름에는 그런 돌풍이 분대요. 그러면은 웬만하면 좀 실내에서 좀 대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얼른 차로 들어가시거나 원래 차가 그 접지? 그런 게 돼 있어서 번개 칠 때 되게 안전하다고 해요. 물론 집 안만큼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캐년 안에 좋은 풍경을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립공원 자체가 거의 사이즈가 막 경상도 한 덩어리 막 이 정도로 엄청 크니까 그 안을 막 1시간씩 이동을 막 해요. 적어도 막 30분씩. 그러면은 그 포인트에 가면 주차장도 있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포인트를 못 봤죠. 근데 뭐 우리가 국립공원 포인트마다 다 보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기도 해서 저는 뭐 딱히 그렇게 엄청 아쉽거나 그런 건 아닌데 역시 번개 대박이었어요. 지금이야 뭐 번개 안 맞고 돌아와서 우스갯소리로 말을 하지만 진짜 큰일 날 뻔했죠. 역시 여행은 좋기도 하지만 위험이 따르기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많이 돌아다니니까. 오늘은 좀 그레이그레이하게 해보려고 해요. 이게 입생로랑의 꾸띠르 팔레트 13번이에요. 이게 되게 좀 오묘한데 얘를 이렇게 묻혀가지고 제가 평소에 좀 안 하는 스타일로 눈두덩이에 이렇게 넓게 얘는 음영도 자연스럽게 지는 컬러다 보니 눈 앞머리까지 넓게 제가 되게 눈두덩이가 넓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더 넓게 오늘은 이렇게 메이크업하고 준비 다 하면 고든 램지 버거를 먹으러 갈 거예요. 유명한 요리사잖아요. 그분이 하는 햄버거 가게.
그렇게 맛있대요. 근데 또 뭐 여행이 한국에도 맛있는 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걸 못 먹어서 어떡하지? 저는 막 그 정도 생각까지는 아니긴 한데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일본의 오사카의 토미타 규카츠? 그거 말고는 막 이걸 못 먹어서 어떡해. 아무튼 그런 적은 잘 없는데 그래도 맛있는 거 먹으면 좋잖아요. 와, 백고동 소리. 기차가 지나간다. 근데 지금 이 소리는 에어컨 소리예요. 그리고 사실 그레이가 저한테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은 아니기는 해요. 하지만 한번 해본다. 어떻게 내가 잘 어울리는 것만 맨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미라지에 좀 숙박비를 투자를 해서 지낸 다음에 주말이 껴요. 저희가 월요일날 출국이거든요. 주말이 되니까 가격이 또 호텔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좀 저렴한 호텔로 또 이틀은 옮겨요. 고민을 좀 했었어요. 아예 벨라지오 이런 완전 더 크고 더 화려한 그런 곳에서 4박을 확 해버릴까? 팰리스 호텔 뭐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아니면은 그냥 저렴한 데서 4박을 다 있을까? 아니면 나눌까? 근데 나눌 거면은 그냥 미라지 여기도 되게 좋은 데긴 한데 이 정도에서 하고 그 다음에 스트라토스피어라고 거리가 좀 있기는 한데 풍경 보기로 되게 유명한 호텔이거든요. 근데 가격대가 괜찮아서 그렇게 2박을 나눌까 하다가 나누게 되었어요. 이 색깔로 음영을 줄 거예요. 근데 라스베가스는 여행을 많이들 오시잖아요. 근데 굳이 차가 없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라스베가스 공항으로 바로 오셔서 호텔 셔틀 같은 거 이용하셔서 호텔을 온 다음에 여기는 호텔들을 구경 다니는 그런 스타일이더라고요. 호텔 안에 또 매장들이 다 있고 백화점하고 같이 있고 그 안에 당연히 옷, 화장품 다 팔고 그래서 호텔과 호텔에 주차를 하면서 다니는 게 되게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길도 잘 모르고 호텔 찾는 것도 막 표지판 보고 계속 찾아다녀야 되고 뭐 물론 길이 익숙하다면은 잘 다닐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냥 우버를 타고 다니거나 좀 걸어 다니거나 그런 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여기 하루밖에 안 있었지만 그리고 여기는 또 호텔 비용이 엄청 비쌈에도 불구하고 주차비가 또 들어요. 저희도 주차비가 공짜이려나 했는데 15불이 또 나가는 것 같아요. 그게 숙박에 포함이 된 건지 자세히 못 들었는데 좀 그래서 심해졌다. 얘기하면서 바르다 보니까 너무 심각해진 것 같아요. 어떡하지? 저희 고든 램지 갈 때도 그냥 걸어가려고 합니다. 뷰러를 카이 뷰러로 해주고 어차피 속눈썹 붙일 건데 그래도 잘 섞이려면 뷰러를 해주는 게 좋겠죠? 제가 아이라이너를 에스쁘아를 2개를 가져왔어요. 하나는 스테이 다크, 하나는 딥 어트랙션. 근데 오늘은 스테이 다크로 할게요. 여기서 샤프너 안 갖고 와서 나스 샤프너를 6불에 하나 더 샀잖아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을 앞뒤를 다 자르고 있더라고요. 나스가 싸다는 게 아니라 한국에 비해서 미국에서 사는 나스가 싸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미국에 유튜브 하고 온 거는 2번이지만 세포라를 가게 되면은 나스를 쳐다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 투페이스드가 이제 들어온다는데 투페이스드도 지난번에 영국 갔을 때에는 와 이거 막 사야겠다 막 그러고 샀는데 자꾸만 나스에 속 눈이 가요. 근데 쇼핑을 조금 더 해야 되는데 확실히 캐년을 다니니까 쇼핑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더라고요. 근데 캐년 여행에서는 숙박비가 그렇게 안 비싸요. 뭐 혹시 이름이라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숙박시설의 이름 같은 거를 전혀 몰랐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로드웨이 인, 베스트 웨스턴, 라퀸타 인 뭐 요 정도 호텔들은 가격대도 하룻밤에 10만 원 정도에 잘 수 있고 뭐 시설도 그냥 괜찮고 깔끔하게 침대 있고 화장실 물 잘 나오고 냉장고 있고 전자레인지도 있고 이렇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예약 같은 거는 부킹닷컴이랑 아고다 이쪽을 활용해서 2개를 비교를 해서 싼 데서 했고 뭐 그런 데 말고도 숙박 어플 되게 많으니까 좀 더 비교를 하려면 할 수도 있겠죠? 지금 이 아이라이너가 좀 뻑뻑해요. 많이 굳은 것 같아. 이렇게 발라주고 언더에도 좀 더 진하게 바르겠어요. 이제 여기 가운데 컬러로. 근데 제가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을 가끔 만나서 화장품을 뭘 많이 쓰시나 보면 이런 색깔을 진짜 많이 쓰셔요. 그리고 그런 얘기 들었어요. 화보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메이크업 베이스를 안 쓴대요. 왜냐면 어쨌든 촬영이라는 게 뭐 하루 종일 하기도 하지만 좀 수정도 계속 많이 해주고 한 2시간 안에 끝나는 화보 촬영도 있고 하다 보니 우리는 베이스 되게 중요하잖아요. 얘가 지속력을 올려주니까. 근데 아무튼 화보를 하시는 분들은 메이크업 베이스를 안 쓰신대요. 그리고 파운데이션도 그렇게 두껍게 안 바르고. 왜냐면 파운데이션을 너무 두껍게 바르면은 그 고화질의 카메라로 촬영을 했을 때 피부가 되게 둔탁해 보이니까. 근데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또 제가 한 번은 그런 샵에서 일하시는 원장님이 메이크업을 해주신 적이 또 있거든요. 촬영하면서. 근데 확실히 샵에서 해주시는 분들은 피부 커버를 좀 더 짱짱하게 해주시는 거에 집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그런 고객님들을 메이크업을 해주다 보니 우리 같은 고객님들은 피부 메이크업을 이렇게 짱짱하게 안 해주면 뭔가 약간 덜 된 것 같고 사실 좀 그렇잖아요. 그런 게 또 다르더라고요. 아이라이너 색깔이 얘하고 조금 다르니까 일부러 더 이렇게 블렌딩을 해줍니다. 언더 여기에도 살짝
그리고 라인을 살짝 지나고요. 그리고 요 골드를 눈 앞머리에 이렇게 툭툭툭툭 너무 튀진 않게. 여기 라스베가스는 새벽까지 하는 음식점들이 꽤 많더라고요. 보통은 다 8시, 9시면 닫는데 확실히 밤의 도시가 많나 봐요. 그래서 오늘 점심은 고든 램지를 먹는데 저녁은 뭘 먹을지 고민입니다. 흰색 약간 펄이 있는 이거를 조금 가운데에 너무 탁해 보이지만 않게 살짝 또 살짝 얹어줍니다. 좋다. 속눈썹에 붙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번에 혹시 여름에 일본 여행 계획이 있으시면 요 디어프를 사세요. 이거 정말 잘 붙어요. 듀오를 제가 미국에서 2개 더 사긴 했는데 디업 진짜 가볍게 안 떨어지고 잘 붙어있어요. 제가 놀이기구를 미친 듯이 바람이 부는 그런 놀이기구 탔거든요. 식스플래그의 X2 아시는 분 아실 텐데 안 떨어져요. 물론 듀오풀도 안 떨어지지만 듀오는 조금 두껍게 발리기도 하거든요. 조절을 잘 못하면. 그리고 또 투명한 듀오풀은 그 투명한 느낌이 눈에 또 남아있어요. 물론 양 조절을 해서 어떻게 할 수도 있지만 좀 양을 적게 하면 또 떨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양을 적게 해도 아주 잘 붙어있어요. 저 옹알이가 지금 트루 언니가 눈썹을 붙일 때쯤 되니까 나도 메이크업을 시작해야겠군 하면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제 키스미 마스카라로? 근데 이거 체크하는 직원분 안 오시네. 큰일이네. 나의 17만 원. 이렇게 안쪽에 살짝만 발라서 내 속눈썹이 너무 내려오지 않게 정도만 고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언더에 블러셔는 이런 약간 좀 짙은 아이 메이크업에 나스의 임패션드 이게 되게 예쁘더라고요. 피카소 108번 브러쉬에다가 이렇게 묻혀가지고 어떻게 바르냐면 이렇게 옆으로 완전 길게 그리고 엄청 진하게 위에 그레이와 인디핑크가 만나면 색깔이 진짜 예쁘잖아요. 옷도 그렇고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옆으로 길어야 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광대뼈를 타고 올라가기. 티가 좀 빡 나야 돼요. 이런 느낌으로 딱 해준 다음에 저 그거 써봐도 됩니까? 임패션드? 아니요. 그거 언니가 좋다 한 아이라이너. 이것도 너가 또 좋아할 타입이지. 얼마든지. 이 아이라이너가 생각보다 유목민이 되기가 아주 좋거든. 근데 그 진한 거는 조금 굳었어. 연한 거 써봐. 이렇게 하고 돌체비타. 실버라인 익스큐즈한데 나 저기 가방 좀 혹시 브링 해줄 수 있어요? 미국병. 장난이에요 여러분. 무슨 나라? 그 민트 색깔. 여기 있네. 미안. 뭐야 혼지 뭐 조금만 한다더니 엄청 다 했네. 마스카라를 안 하는 게 조금이죠. 마스카라를 하고 안 하는 게 엄청 차이가 크다고. 여러분 저의 이 인생 립은 제가 인생을 흔히 말을 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지 않아요. 한참 써보고 인생이라고 말하는데 진짜 착붙은 저한테 돌체비타인 것 같아요. 당연히 돌체비타가 모든 사람에게 착붙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 얼굴에 말린 장미 계열이 되게 잘 받는데 돌체비타가 근데 여러분 이거 깎여 나갈 때 이렇게 색깔을 다 너무 깎아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칼로 깎으려고 해봤어요. 제가 칼로 깎는 거 좀 하잖아요. 연필을 많이 깎았어서. 근데 이 또 나스가 칼로 안 깎여요. 여기 샤프너에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빼야 돼요. 잘 그려지지? 색깔 예쁘지? 응. 이 아이라이너 색깔이 되게 중요하거든. 예쁘다. 반짝반짝하니. 뭐가? 요거. 좋아. 와, 순간 전 제 눈이 이쁘다는 줄 알았습니다. 눈 좀 보여주시겠어요? 아니 너가 내 눈을 너무 보면서 얘가 이랬거든요. 되게 예쁘다. 반짝반짝하니. 그래서 제가 뭐가? 했더니 아이라이너가요. 지 아이라이너. 아이라이너 색깔 예뻐요. 에스쁘 아이라이너 예쁘다. 여기다 넣을까요? 여기. 딱 지금 여기에 눈과 볼에 힘을 줬는데 뭘 발라야 될지 모르겠다 할 때는 저는 돌체비타. 그 나만의 그런 색깔이 있으면 좋아요. 얼굴마다 다르잖아요. 능과 하를 힘을 줬는데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이 립을 바르면 된다. 그게 여러분들은 무슨 색인가요? 저는 돌체비타. 제 얼굴이 화장을 안 하면 진짜 초동안인 태아상이지만 화장을 조금만 하면은 동안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성숙 스타일이지. 이런 이미지라서 돌체비타가 더 닿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저랑 얼굴 톤은 비슷하더라도 얼굴에 이미지가 다르면 같은 색이 안 받을 수 있거든요. 못 찾아. 실버라인님의 가방.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메이크업이 끝나는데 하이라이터 안 했다. 에어리핏 1.5호. 오늘은 그냥 코만 하겠어요. 슉슉슉 3개만 해가지고 톡톡톡. 이거라도 있고 없고가 차이가 크답니다. 코. 좋아. 쉐딩을 하지 않겠어요. 머리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짠! 이렇게 하면 라스베가스에서 호텔메이트 완성되었습니다.
와, 이제 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요거 다음 영상부터는 작업실과 집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이로그 통해서 제 여행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런 여행지에서도 메이크업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화장하는 게 심심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엔딩 멘트하고 마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화가 아니라 옷을 보여드려야 돼요. 이 옷이요, 점프스트거든요. 되게 싸게 샀어요, H&M에서. H&M에 옷이 별로 없네 이랬는데 아주 이게 있어가지고 뒤에는 이게 뚫려서 단추 하나 이렇게 잠그는 거거든요. 아주 편하네요. 저는 사이즈는 M이에요. S는 여기 이렇게 가랭이가 찡겨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엔딩 멘트하고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소중합니다.